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PDCA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정확히 이제 PDCA 사이클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 어, 심사처럼 컨설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뭐 저는 뭐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쉽게 설명을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좀 만약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일단 살펴볼게요. 아,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는 그 전에 이전에 선수 과정을 대부분 이렇게 학습하셨으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걸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셨거나 하셔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선수 학습이 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만 보셔도 어떤 부분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 국내 ISMS나 해외 ISMS 이제 ISO 27001이죠. 이 프로세스의 인증 기간이죠. 인증 기간이래. 이제 유효 기간이죠. 유효 기간.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다 3년이에요. 3년. 그렇죠. 이 차이점을 아시죠? 왜냐면은 이 국내 ISMS하고 이 해외 ISMS가 결국에 이걸 따라 만든 거죠. 국내가 똑같아요. 결국에 이 IS만 IS만 저는 왜 이렇게 떨리죠? 처음에 녹음할 때 너무 떨려요. 근데 한 중간쯤 되면 또 이렇게 막 쓸데없는 말을 막 꺼내면서 시간을 잘 보냈는데 어쨌든 너무 떨리는데 막 입이 꼬이고 그런데 결국 이건 또 영국의 BS 10012를 또 베이스로 또 만든 어쨌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또 머리가 또 하얘지기 시작하네요.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심사 과정이 이렇다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아시더라도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라고. 근데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일까요? 아시겠죠? 중요하다는 거죠. 뭐 어느 심사나 물론 뭐 다른 분야의 심사 보는데 이 정보보안 쪽 심사는 뭐 ISMS도 마찬가지고 전에 PIMS도 마찬가지고 3년이에요. 3년. PIA도 마찬가지고 3년 기간이 3년인데 유효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안 받는 게 아니라 매년 받죠. 매년 받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최초 심사. 이때 뭘 보죠? 이때 보는 게 PDC예요. 이때 보는 게 PDC예요. 그 사후 심사 때면 1년 지날 때 이때는 플랜만 봐요. 플랜만.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또 1년 후에는 또 플랜만 보죠. 이제 마지막 갱신할 시점에는 뭘 보죠? 똑같이 PDCA를 다 보죠. 그래서 이 최초 심사랑 갱신 심사가 상당히 빡세요. 좀 빡세다는 표현은 제가 표현을 좀 잘못 들었습니다. 이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좀 이렇게 다들
이게 굉장히 힘든 심사고요. 좀 심사 과정이 좀 그렇고 이런 과정들은 좀 느슨하죠. 이쪽 과정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뭐 아무튼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또 갱신이 되면은 1년 후에 또 사후 심사를 또 보죠. 플랜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사 과정이 뭐냐. 눈에는 익숙하죠, 지금 이 과정들이. 근데 결국엔 이걸 뭘 뜻해요? PDCA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기본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세요. 뭐 하나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은 다음에 뭐 다른 걸 학습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체도 이 흐름이 뭐예요? PDCA 사이클로 돌면서 어떤 유형 결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목표를 도달하고 문화도 바뀌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좀 선수 과정을 살짝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위협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위협을 발견했으면 유형 관리를 해야죠. 유형 관리가 뭐예요? RA죠. RA. RA가 뭐냐면 이거예요. 약자가 리스크 제가 영어 발음이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나요? 제가 굉장히 토종 발음인데 영어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각자 읽으세요. 네, 이렇게 약자 아래만 아시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왜 아래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외국에서 조금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니고 아주 긴 기간도 아니고 그냥 조금 한 몇 년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시티 은행을 갔는데 일부러 큰 데로 찾아갔어요. 시티 쪽으로 아시아인이 있나 해가지고 근데 아시아인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신기한 게 닥치면 하더라고요. 내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했어요. 결국에는 진짜 그때 느꼈죠. 인간은 다급해지면 다 되는구나. 물론 바디랭귀지는 안 했어요. 나름 자존심이 있죠. 그쵸? 바디랭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원하는 단어를 다 표현해가지고 문법이 틀렸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쵸.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뭐 일상 저희가 회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은행 업무라는 게 이제 뭐 IELTS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일상 회화랑. 그래서 단어도 많이 다른데 어쨌든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 못하네요. 네, 영어 못해요. 어쨌든 영어 못하는데 너무 영어 못한다고 그렇게 어쨌든 리스크 어세스먼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말이 또 많이 샜죠. 결국에는 위험을 발견했으니까 위험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RA를 하기 위해서 RA를 해야지. 설명 똑같아요. RA를 해야지 위험을 관리해야죠. 그래야 이 단계를 끝내야지 뭐 개선을 하고 다시 또 플랜 단계에 또 돌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하는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Y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Y 왜? 왜 해야 될까?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A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이 지금 이게 지금 위험 관리 RA에 있는 어떻게 RA를 구현해야 될지에 대한 건데 참조인데 사실은 이것도 다 플랜 단계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랜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엄청난 천재분이 플랜 단계를 너무 훌륭하게 잘 짜기에는 사실 그거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극히 소수겠지만. 근데 대다수는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겠죠. 또 네, 어쨌든 그건 플랜 단계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은 위험 분석, 그 다음 위험 평가. 여기까지가 아래예요. 여기까지가 이 위험 평가까지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이제 개선 부분이고 어쨌든 그 다음은 정보 보호 대책을 선정해야 되죠. 어떤 기업 내 이제 시나리오니까 뭐 서버 컴퓨터가 있어요. 뭐 서버 컴퓨터가 있고 뭐 일반 사무용 컴퓨터가 있고 그 서버용 컴퓨터는 뭐 중요하겠죠. 그럼 뭐 점수를 줘야겠죠. 중요하니까 뭐 3점을 주고 뭐 일반 컴퓨터는 뭐 좀 1점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걸 더 보호해야 된다. 이건 좀 보호를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할 건지. 네. 사실은 이 자체도 플랜 단계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뭐 이렇게만 일단은 아시고 이렇게만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RA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이라고 할게요. 먼트는 하면 너무 토종 발음 같잖아요. 저 그렇게 네 어쨌든 네 영어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용어 가장 중요하죠 또. 그 용어를 또 살펴봐야 또 저희가 살펴봐야 또 그 다음 용어 다음이 또 들어가겠죠.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 자료를 저 혼자 만들어요. 저 혼자 학습하고 저 혼자 복습하고 저 혼자 자료를 만들어요. 굉장히 바쁘겠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굉장히 바빠요. 그 오타도 심하고 굉장히 또 번거롭고 게으를 때가 많은데 귀찮은데 굳이 빨간색으로 했어요.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PPT 자료 막 만들어요. 막 만드는데 똑같이 쓰고 나서 굳이 밑줄을 한 번 더 주고 볼트를 한 번 더 주고 여기 같은 경우 색깔도 또 빨간색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왜 했을까? 이유가 있죠. 네. 괜히 빨간색을 주지 않았다는 점 좀 유익 있게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유익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으로 문법이 약간 좀 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스스로 하여가 좀 맞겠네요. 하여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RA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산 가치 평가 기준. 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거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시나리오 이 양반이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에 직접 가상의 시나리오 만들어서 실습 한번 해보자더니 재밌을 것 같더만 또 이상한 또 정의 얘기하고 또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미가 없죠. 네, 왜 그 전에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짚고 넘어가려고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은 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해 안 되셔도 일단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따가 하시면은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넘어가는 엄연히 달라요. 한 번에 들어본 건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험평가 기준. 위협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자, 위험성 평가 기준. 위험성이래. 취약성 평가 기준. 자산이 위협에 이용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위험도 평가 기준은 상기 항목들에 근거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말이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어려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위험도 결정 수준. DOA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따가 그냥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결정할 건지, 어떻게 뭐 수용할 건지 뭐 그런 건데, 그냥 보시면 알아요. 기관이 어떤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DOA라고 해요. 네, 그렇잖아요. 해석해 보세요. 말 그대로 어슈런의 디그리 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용어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협하고 취약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의 마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지하 창고인지 가라지인지, 뭐 그렇죠, 뭐 가라지겠죠. 가라지 뭐 주차장에서 사과를 한 입 먹고 베어 놓고 놨더니 나중에 그걸 뭐 마크로 땄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참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2개 그렸는데, 이 사과 자체, 지금 이 사과 자체를 자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자산이라고 썼죠? 이게 자산이에요, 이 사과가. 근데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한 입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취약점이에요. 이게 취약점이에요. 왜 취약점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 나오는데,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기 때문에 개미가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쵸? 아직 개미가 오진 않았지만 개미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취약점이에요. 사실 지금 이 위협하고 이 취약점 구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느 기업 대표님한테 이 부분을 학습을 배울 때 굉장히 그 대표님이 인상 깊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표님의 이거를 조금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 대표님이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사과를 그대로 따왔는데, 이게 지금 취약점이에요. 개미가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약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산에서 처음에 잎은 모양의 사과가 이 자산이 있어요. 자산에서 한 입 물어가지고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가능성이 취약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깨어진 이 사과, 그림도 안 그려지네. 이 깨어진 이 사과는 뭐예요? 위협이에요. 이거는 위협. 구별되세요, 여러분? 위협하고 취약점을 구별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취약점은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럼 취약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 취약점으로 인해서 개미가 몰려드는 취약점이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가진 자산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위협성이 생기잖아요. 이게 위협이에요. 그래서 취약점하고 위협점이래. 취약점하고 위협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이 다, 네, 여기 있네.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왜? 그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건 이유가 있다고 했죠? 취약점 플러스 위협은 뭐예요? 자, 위협은 뭐라고 했죠? 취약점이 뭐라고 했죠? 자, 취약점 먼저 읽어볼게요. 취약점이 뭐라고 했죠? 자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죠. 위협은 그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손실이 생길 이유가 되잖아요. 그럼 위험은 실제로 위협이 취약점을 공격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 개미가 실제로 사과에 달려들어. 실제로 위협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깨물어서 그 취약점 생겼죠. 그로 인해서 취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위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미가 왔어. 그럼 위험이에요.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취약점이 먼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은 위협이 먼저 생기죠. 죄송해요.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글씨가 안 써져요. 그럼 위협이 생겼기 때문에 고로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대응책이라는 게 결국엔 정보 보호를 대책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게 정보 보호의 목적인 거예요. 저희가 목표를 잡았죠. 100점으로. 그 100점을 도달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100점 못 가잖아요.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을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PDCA 사이클 돌면서. 실제로 위험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쵸? 위험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의 담당자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결국에는. 회사 잘리는 거죠.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나? 죄송해요. 아무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위험을 발생하기 위해서 PDCA 사이클을 인용해서 이러한 인증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위험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사실 이 위험 분석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아요. 저 다 몰라요. 저도 다 모르고 뭐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각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가 있고, 그 또 그렇대요. 또 어떤 특정한 방법을 쓰라고 그렇게 제기하고 있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각 조직과 각 상황과 각 환경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나눌 수는 있죠. 크게 정량적 방법하고 정성적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위험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으로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정량적 분석.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실 크기를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할 때, 손실 크기가 금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1조 막 몇 경 막 그런 단위의 금액이 아니라 추정이 되는, 세워볼 수 있는, 뭐 아무튼 어쨌든 측정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과거자료 접근법, 수학공식 접근법, 확률 분포 추정법 등이 있다. 자, 장점은 정량화된 자료의 사용으로 비용, 효과 분석 및 예산 계획이 쉬움. 수리적 방법의 사용으로 계산이 논리적. 자, 그러면 단점은
정확한 정량의 수치를 구하기 어려움. 수리 계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이 말은 비용도 크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정성적 분석에는 무엇이 있냐? 네. 자, 그럼 정성적 분석에는 무엇이 있냐? 손실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서 위험을이 아닌 것 같은데 위험 그냥 구간이라고 할게요. 네, 문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험 구간 및 기술 변수로 표현, 분석자의 경험 및 지식에 기초한 위험 분석 방법. 장점, 정량하기 어려운 정보를 평가하기 쉬움, 용어의 이해가 쉬움, 분석의 소요 시간이 짧음. 그 단점은 주관적 판단에 남용 여지가 있음, 비용에 관한 효과 분석이 어려움.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아시는 게 그 전문가 산정 방법 아시죠? 델파이법. 델파이 기법이 이거예요. 전문가가 그냥 특정 전문가 몇 명이서 그렇다 하고 그냥 결정 내는 게 이게 정성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델파이 기법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누면 또 나눠지잖아요. 크게 보면 델파이 기법이고 뭐 요 안에는 뭐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고 또 순위 결정법도 있고 뭐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들어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델파이 기법이 결국에는 이 위험 분석 방법이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고 비용은 대신 적게 들고 시간도 짧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정량적하고 정성적을 구별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험을 저희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위험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위험을 분석하니까 위험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델파이 기법으로 위험을 분석했어요. 우리는 델파이 기법을 할 거야. 그럼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위험 평가를 하셔야죠. 결국에는 위험도 분석을 그러니까 그거죠. 방금 정량적, 정성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이 결과에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위험 평가를 해야 돼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 다른 그 CPPG 개인정보 관리사 그 시험 자료 만들 때 제가 이때 이 들어가는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한 자료를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좀 조금 더 깊게 보실 분들은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그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린 거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몇 가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첫 번째 기준선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전문가 판단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상세 위험 접근법 네 번째 복합적 접근법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손가락 아프게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손가락 아프게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히 알아보고만 넘어갈게요. 기준서 접근법은 무엇이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안내를 못 드리겠어요. 그냥 모든 시스템에 대해 보호의 기본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 대책을 선택. 보호 대책을 선택.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모든 조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호 대책에 선택 가능. 조직 내 부서별로 적정 보안 수준보다 높게 혹은 낮게 보안 통제 적용되는 게 기준선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저 모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전문가 판단법이라는 게 있는데 전문가 판단법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위험 분석, 작은 조직에서 비용 효과적, 또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보호 대책 선택 및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려움.
왜 어려울까요? 이 델파이 기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전문가가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왜 서로 소요되는 비용이 기간도 짧으니까 비용이 당연히 더 짧게 들죠? 부, 좀 다른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렇다네요. 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보안 관리의 보안 감사 및 사후 관리가 제한됨. 네, 뭐 이게 전문가 판단법이라고 하고 상세 위험 접근법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거 그건가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가뜩이나 제가 좀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이 오프라인에서 이러면 참 재밌는데 이 온라인이라서 재미가 없나? 그냥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자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와 취약성을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결정함. 조직 내 위협 적절한 보안 수준 마련 가능. 전문적인 지식, 시간, 노력이 많이 소요됨. 네. 사실 지금 이 상세 위험 접근법을 많이 써요. 근데 저도 이걸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깊지가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세 위험 접근법하고 이 복합적 접근법인데 지금 현재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이 토대가 이거라는 거예요. 상세 위험 접근법. 네, 그 읽고 넘어갈게요. 복합적 접근법은 먼저 조직 활용에 대한 필수적인 위험이 높은 시스템을 식별하고 이거 이따가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실제 하면서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에는 상세 위험 접근법을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는 기준선 접근법 앞에 했죠. 1번에 기준선 접근법 등을 각각 적용해서 그러니까 복합적 접근 일단 읽고 넘어갈게요. 보안 전략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두 가지 방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할 때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게 뭐냐고 딱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지금 이 상세 위험 접근법 있잖아요. 이거랑 뭐 여기서는 지금 안내할 때 여기서는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닐 때는 기준선 접근법을 쓴다는데 이거랑 사실은 같이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복합적이라고요. 기준선 접근법도 쓰고 상세 위험 접근법을 동시에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면서 단점이 돼요. 왜냐면은 복합을 썼으니까 장점만을 골라서 쓰니까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목표를 빨리 구축할 수 있는데 대신 잘못 설정하면은 이 말이 뭐예요?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비용은 2배로 들죠.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키사였나? 키사에서 제가 뭐 할 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도출된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제가 캡처하고 뭐를 만들었어요.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저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만든 게 뭐 쓸데없는 거 전 정리를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가져왔는데 뭐 보시면 처음에 뭐 위험평가 이제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위험평가에 대해서 쭉 했는데 요약하자면 그냥 요약점이 이거예요. 한눈에 도출하기 쉽게 정보 자산별 위험 분석을 도출하죠. 그 다음 뭐예요?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요.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그 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ISMS를 보겠다. 그러면은
그 이 인증 심사의 심사위원회예요. 또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ISMS를 구축하겠다면 기업 내부에서 체크, 검사할 그 단계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책임자가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거 좀 혼동이 있으실까봐 뭐 핌즈나 피아나 어떤 인증심사든 위원회는 다 있어요. 그 위원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업 내에 있는 내부 감사하는 위원회일 수도 있고 그 개인정보보호에는 그 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그러면 위원회 구성했어요. 그리고 뭐 검사도 하고 뭐 했어요. 그 위험도 분석이 나왔겠죠?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떤 위험이 발견이 됐어. 자산에 대해서 폐기할 거예요? 아니면 뭐 비용을 더 투자해서 더 뭔가를 더 구축할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DOA예요. DOA. 아까 뭐 용어할 때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그게 DOA예요. 뭐 이해 잘 되시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은 저희가 PDCA 사이클을 뭐 인용한다고 하긴 네, 어쨌든 PDCA 사이클 방법론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개선을 도출할 건데 이때 이제 저희가 계획도 하고 뭐 이제 실제 이행하고 이때 체크하는 단계에서 물론 플랜 과정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체크할 때 위험 범위를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 특성상 뭐 사회적 통념상 다를 수도 있고 기업마다 문화도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다 있네요. 업무 위치 뭐 아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공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산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말할 가치도 없네요. 뭐 당연히 자산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특징도 중요하죠. 그렇죠. 뭐 이거를 나눠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뭐 속된 말로 서버라고 해요. 뭐 웹서버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웹서버가 DMZ망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취약점은 있는데 취약점이 있으면 어떡해요? 결국에는 위협이잖아요. 위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이 되면 위험이고 그러니까 옮겨야겠죠. 이렇게 PDCA 사이클 한번 돌았을 때 이런 NCR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뭐 기업 임원이나 올리겠죠. 그러면은 위험 관리 계획을 그렇게 PDCA 사이클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뭐 다시 계획을 또 수립할 수도 있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 다음 위험을 분석해야 되죠. 이 위험 분석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건 사실은 여기까지가 아래예요. 여기까지가 위험 평가예요. 그럼 이 도출 지금 여기까지가 아래이잖아요. 리스크 어스먼트라고 할게요. 그 여기서 아래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도출됐으니까 이 방법으로 이제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그 보호 대책은 뭐예요? 여기가 위험이잖아요.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험을 처리. 위험 처리가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즉 위험 분석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위험 분석은 평가를 하는 과정이에요. 네, 평가를 하는 과정이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과정은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관리는 나중에
이 PDCA 사이클 돌고 나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인증 심사를 할 때는 여기가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위험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위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하고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렵네요. 관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과정이지. 그러면 이렇게 도출된 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험 처리를? 보호대책 수립이 위험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그랬죠? DOA가 있다고? 어떻게? 위험을 전가를 하던가, 위험을 수용하던가,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위험도. 자, 목표가 100이에요. 자, 목표를 100을 잡았어요. 했는데 50으로 할게요. 50점 나왔어요. PDCA 사이클 도니까. 자, 우리가 뭘 하면은, 어떤 부분을 하면은 20이 올라. 그럼 70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가를 해야 돼. 전가해야죠. 위험을 전가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거 하지 말자. 괜히 이 사업 하니까 뭐 금전적 비용이 더 크고 그럴 것 같아. 회피죠. 그럼 받아들이자. 그래, 안고 가자. 이 정도, 우리가 이 정도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리스크는 그냥 안고 가자. 그럼 위험 수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위험 처리 용어를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위험 수용 읽고 넘어갈게요. 현재 위험을 받아들이고 잠재적 손실 비용을 감수해요. 감수하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어떠한 대책을 도입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위험은 감수하고,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위험은 우리가 안고 가고, 이 정도의 위험은 이거는 버려야겠다. 아니, 이거는 그냥 넘기자. 이 정도는 괜찮아. 갖고 가자. 이게 위험 수용이에요. 이렇게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위험 수용. 자, 위험 모니터링. 잠재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 요인으로 변화가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DOA 주변의 위험도가 위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결국에 위험을 수용한다고 가정을 해요. 위험을 수용할 건데, 위험을 수용을 하되 안고 가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위험 모니터링. 자, A라는 직원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잖아요.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24시간 돌아야 돼요. 감시할 거는. 그럼 모니터링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 모니터링이면서 위험 수용도 되겠네요. 네, 그거예요. 자, 그럼 위험 감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잠재하고 있어 대책을 선택하여 구현. 위험 회피.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자, 그거죠. 그냥 우리의 목표는 여긴데, 우리는 지금 여긴데, 이거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이만큼이야. 너무 커. 회피. 네, 회피해버려. 이거예요. 자, 위험 전가. 보험이나 외주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좀 대부분 원청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중견기업 이상이고, 아무래도 하청받는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 내에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너네한테 돈 줄게. 너네가 이거 가져가. 관리해. 위탁을 주는 거죠. 좀 저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런 문화가 뭐 필요하겠지만, 물론 이런 상황이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을 아닌 구도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좀 큰 기업에서 자금력도 될 텐데 이런 걸 책임을 회피하려고 위험 전가는 좀, 네, 아무튼 위험 전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좀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아까 전에는 제가 PDCA 사이클을 이렇게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번에는 위험 관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첫 번째, 좀 한눈에 좀 보이시나요?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어도 낯설고 처음에 그러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한눈에 그리다 보니까 되게 조그맣게 표출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PDCA 사이클을 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PDCA를 플랜 단계죠. 플랜 단계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건지. 그래서 플랜 단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다고 하긴, 네, 어쨌든 한 바퀴 돌았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가정하고, 자,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어떤 리스크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위험을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뭐 크게 정량적 방법이 있고 정성적 방법이 있다고 앞서 안내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위험도 분석 방법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 기준선 접근법, 전문가 판단법, 상세 위험 접근법, 복합적 접근법. 뭐 그에 따른 이 부수적인 설명은 아까 다 설명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RA예요. 리스크 과정.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리스크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RA를 알았으니까 위험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도출된 그런 것들로, 도출된 방법으로 위험 처리를,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까요? DOA로 결정을 해야죠. 물론 NCR 보고서를 그 전에 작성해가지고 뭐 기업 내 임원진이나 각 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서류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올려야겠죠. 또 기업은 이런 또 자료를 또 증적으로 또 보관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이 DOA 뭐 수용 가능할 때 하는 수준, 위험을 수용할 것인지 기업 내에서, 물론 뭐 대표자와 CEO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뭐 이사회도 열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각 주주의 뭐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여기랑 너무 좀 맞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험 수용하든지 뭐 위험을 전가하든지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PDCA 사이클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이 되었겠죠, 기존보다.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추가가 된 사항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럼 뭐 관리돼야 할 통제를 좀 더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PDCA 사이클을 다시 또 도는 거죠. 또 돌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가상의 시나리오로 어떤 기업을 만들어 보고 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이 심사원이 됐다고 가정하에 컨설팅을 실제로 해보는 재밌으니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